당신은 부모로서 너는 어디서 그렇게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니? 그렇죠. 당신은 당신의 삶을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자녀에게 내린 결정이 옳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다. 많은 엄마들은 자녀에게 가한 피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너한테 두 마디 잔소리하면 뭐가 두려울 거야? 바로 그 사랑으로 가득 찬 잔소리.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것. 이곳은 여러분께 반전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퇴근해서 사무실에서 지친 상태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간다면요. 그리고 네 아들이 여기 앉아서 기다리면 어때? 오늘 단위에서 어떻게 행동하니? 보상받았나요? 얼마를 벌었습니까? 보너스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높아요? 아니면 낮아요? 네가 한번 해봐. 당신은 단지 그 장면을 생각하십시오. 나는 그것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한다. 그건 나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어. 내 아들은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아이들에게 하는 일이다. 아이들은 당신을 통해 이 세상에 왔다. 그들은 당신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당신의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당신의 몸에서 나왔다. 여러분은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는 용기라는 책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징계하지 않는 용기 속에는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가장 중요한 도구는 인내심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네가 그를 다시 공부하도록 강요해도 소용없다. 그는 공부를 마치면 잊는다. 그는 공부를 마치면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다. 심지어 그는 대학에 합격한 후에 공부를 하지 않았다. 너는 그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그래서 당신은 그가 갑자기 어느 날 그것을 이해하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그에게 주는 압력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아이들은 모두 호기심 많은 아이이다. 그들은 모두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 자신은 이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왜 침착하게 평화를 맞이할 수 없는가? 그러면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한 걸음 물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부모님의 생각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가 사는 것은 그의 인생이다. 그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부모의 책임은 그에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당신은 너무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위협하지 말고 분명히 말하라. 과장할 필요가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면 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 그래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일은 무조건적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나는 그 농구 감독을 본 적이 있다. 아주 흉하다. 보시다시피 하지만 그가 훈련한 결과는 모두 훌륭합니다. 먼저 당신은 그 사람들이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코치들이다. 코칭은 전문적인 직업이다. 그가 한 일은 그에게 그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자녀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다. 아이가 당신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면 그는 매우 독재적인 코치를 만났다. 그는 또한 극복할 수 있었다. 그는 또한 대처할 동기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두려운 것은 코치도 독재적이다. 부모도 전치하다. 이 아이는 사랑을 받지 않으면 공영에 처한다. 사랑은 첫 번째 위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사회적 힘을 통해 그 학습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보장해야 할 것은 자녀에게 충분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상관없이 지원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아이들에게 당신이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단지 당신에게 보조 역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세 번째 일은 아이가 결정을 내리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당신이 당신의 아이에게 주권을 부여할 때 말할 법을 배워야 할 세 가지 말이 있습니다. 이 세 문장은 매우 정확합니다. 첫 번째 문장은 당신이 자신을 특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전문가입니다. 누가 더 알고 있습니까? 그 아이는? 아이들은 그를 더 잘 알고 있다. 자녀에게 자신을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하십시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전문가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단어입니다. 자녀가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녀가 자신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 문장. 내 목에 내 머리가 자라고 있어. 또는 당신은 조금 더 귀엽게 할 수 있습니다. 너의 목에 너의 작은 머리가 자라고 있구나. 무슨 뜻이야? 당신은 자신의 독립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나는 정말 이런 말이 있을 줄은 몰랐다. 이 문장은 매우 중요한 문장이다. 그것은 많은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정권을 아이들에게 맡기면 된다. 그러면 난장판이 될 것이다.
그러면 천하에 큰 혼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틀림없이 끝났다. 이거 천국에 큰 소란이 났죠. 그 때문에 그는 이 기회가 생기면 24시간 게임을 하면 어떡하지? 사실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또한 자신의 삶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질서정연할 수 있다. 아이들은 자신의 삶을 잘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아이에게 매우 강한 심리적 힌트를 준다. 자녀에게 그렇게 할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 아이들이 미친 듯이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까? 부모들이 필사적으로 결과를 통제하는 것이다. 어느 날 부모님은 갑자기 오늘 당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럼 24시간 동안 1분 1초도 나쁘지 않은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아이들을 소유하게 할 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말은 반드시 말해야 한다. 나는 이 세 가지 문장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너는 너 자신을 잘 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전문가입니다. 두 번째 문장, 당신의 목에 당신의 머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의 세상은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스트레스는 종종 부모의 성질에서 비롯됩니다. 부모님은 왜 화를 내는가? 부모들은 돈이 부족해서 화를 낼 수도 있다. 일 때문에 성질을 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마도 이웃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이 아이가 숙제를 잘 못 썼기 때문에 화를 냈다. 이 모든 것을 디손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스트레스는 아이에게 전달됩니다. 그런 다음 비판, 의심, 통제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아이들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많은 에피게네틱 유전자를 활성화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유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항상 비판적이고 의심스럽고 통제한다면 그의 행동은 반역입니다. 이렇게 간단하다. 그래서 불안한 부모는 특히 불안한 아이들을 데려오기 쉽습니다. 이것은 나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은 병목 현장도 전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만이 전염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평온도 전염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좋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비불안림제라고 한다. 비불안은 학문적 용어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에서 비불안한 임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타날 때입니다. 아이들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모를 불안하지 않은 임재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작은 목표를 세워야 한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불안이 없는 숲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볼 때 안심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뻤다. 우리의 품에 뛰어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고 긴장하고 피하고 땀을 흘리는 대신, 그렇다면 부모가 불안이 없는 곳으로, 집을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일,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 대한 감사를 더 많이 표현한다. 이때 집은 안전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래에는 분명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하지만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당신의 불안과 고통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미래를 침착하게 직면합니다. 그러면 집이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불안 때문에 하지 마라. 공포로 인해 감정이 폭발하여 화를 내게 된다. 세 번째, 내일을 잘 관리해라. 당신의 감정은 잘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노력의 진보, 열심히 독서하다. 우리 모두는 자녀의 독서 습관을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림책 더미를 사서 그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너는 그의 앞에서 자주 책을 읽는다. 척하지 않는 척하는 척하지 않는다. 너 때문에 너는 말할 것이다. 오늘 아이가 나타났다. 나는 서둘러 책을 집어들고 읽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당신이 휴대전화를 자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이의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는 아주 잘 본다. 그래서 당신은 정말로 책을 좋아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천천히 당신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 저자는 여기서 RCT는 ACT라는 심리 요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행동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선택의 권리는 종종 우리의 능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돈, 그것은 우리 뇌의 탄력성에서 비롯됩니다. 아이에게 더 놀라운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아이가 시험에서 성적이 잘 나왔으니 너는 매우 기쁘다. 아이가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아도 너는 여전히 아주 침착하다. 이것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세상에 관심을 갖도록 돕습니다. 단지 그를 돌보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하루 종일이 아이를 응시하고 당신의 성적, 순위, 입학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당신은 아이를 이기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이 작은 것들을 쳐다보았다. 아이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대한 다양한 기여를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아이의 세계도 커질 것이다.